36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어릴 때 즐겁게 보던 영화 중에 호튼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었다. 주인공 코끼리가 아주 작은 세계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아주 작은 세계는 민들레 씨처럼 생긴 작은 식물 속에 존재한다. 그 작은 세계의 모든 생명들에게 그 식물이 지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걸리버의 여행기에서도 소인국이 등장하지만 호튼 속의 소인국은 그보다 더 작은 마이크로 미니의 세계였다. 영화를 보는 내내 아들은 엄마인 내게 신기하다고 동의를 구하기도 하고 자기가 이해한 것을 내가 이해 못할까봐 설명을 해주기도 했던 초현실적 영화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일까? 또 다른 세상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산다는 것은 그나마 삶의 여유가 있다는 증거인 듯하다. 그런 생각은 어릴 때 하거나 아주 가끔 하거나 간에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삶의 관점을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 어린이들이 아무 생각 없어 보이고 하찮게 보일 수 있지만 어린이들이 하는 상상이나 생각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도 한다. 내가 미국에서 지내던 동네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어린아이들이 장난치며 노는 소리가 골목마다 들리는 곳이었다. 그 소리가 사람 사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고 안정감을 주었다. 미국 국민들의 총기 소지가 자유롭기 때문에 불안한 일이 간간히 발생했다. 내가 살던 주에서도 총기 사고가 2년 동안 2번이나 있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몹시 불안해지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노는 소리들이었다. 동네에서 아이들이 공을 차고 놀고 농구를 하고 보드를 타면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다. 나는 어릴 때 동생들이 많아서 아이들을 싫어했었다. 우리 어머니는 동생들이 친구들을 잔뜩 몰고 집으로 들어올 때면 내 새끼도 귀찮다. 나가 놀아라 하는 말을 하셨다. 나는 맞이라서 엄마의 그런 마음을 헤아려 집에 친구를 데려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아이들이 가진 신비로운 힘을 간과하였다. 내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 아이들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신비롭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미국에서 불안감을 없애주었던 아이들의 생기 가득 찬 기운은 당시 나에게 평화로움을 안겨주었다. 나는 아이들을 소재로 만든 영화로 많은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 영화를 만든 작가나 감독들도 본인들이 어릴 때 가졌던 상상력으로 영화를 만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상상력이 풍부하다. 나도 어린 시절 늘 상상 노름으로 시간을 보냈다. 어린 삶이 어른들의 삶보다 여유롭기 때문일까? 어른이 되면 상상하는 시간보다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어른이 되었어도 이 세상이 전부인지 다른 세상은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일반적인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혼 때의 일이다. 남편이 어느 날 회식 후 귀가해서 나에게 시간이 존재하느냐고 물었다. 당시 남편은 술을 한잔하면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특이현상을 보이곤 하였다. 나는 성경에서 읽은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는 구절이 생각나서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남편은 내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어떻게 알았느냐며 나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가졌다. 남편은 멀찍이 서서 대답하는 나에게 손짓하며 식탁 의자에 앉을 것을 권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보라고 하였다. 나는 조금 전 생각난 것을 사실대로 말했다. 남편은 내 대답을 듣더니 한참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을 설명하겠다며 식탁 위에 있는 수저통에서 포크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포크를 시계바늘처럼 원으로 돌리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포크를 한 바퀴 돌리며 신이 이렇게 시간을 움직인다고 할 경우 포크 원심에서 가장자리까지 시간을 사용하는 존재들이 각각 있다고 가정할 때 그 시간의 속도가 위치에 따라 다 달라질 것이므로 사실상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나는 남편이 하는 말을 열심히 들었다. 그리고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어차피 나는 아인슈타인의 시간의 상대성 원리라는 말도 들은 바 있고 성경 말씀도 그렇고 해서 시간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남편이 포크를 들고 설명하는 것은 나의 이해를 더 돕고 있었다. 나는 남편의 설명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 남편은 내가 알아듣는 것 같으니 더욱 기뻐하며 나를 인정하는 것 같았다. 나는 남편에게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으면 참 기쁘다. 한 친구가 함께 여행하는 내내 칭찬에 목마른 한국인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나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이 일로 남편이 생각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다. 남편은 사건과 사물의 본질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 같았다. 그 덕분에 그나마 우리가 부부싸움을 덜 하는 것 같기도 하다. 신혼 때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그런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는 또 다른 무엇에 대해 대화하며 지냈다. 사람들은 살다 지친 인생들에게 가끔씩 하늘을 바라보라고 권한다. 나도 같은 방식으로 권하고 싶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 상상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 얘기해 보는 것은 의외로 이 세상의 힘든 상황을 뛰어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나는 남편이 던진 한마디 질문으로 인해 가졌던 그 경험을 못 잊어 지금도 가끔씩 남편에게 철학적인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곤 한다.